안녕하세요, 민티 여러분. 러너를 위한 본격 팟캐스트 방송 민티런 러닝 라디오 379회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7일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는 민티런 러닝 라디오는 매일 아침 6시부터 유튜브와 네이버 치지직을 통해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그리고 각종 팟캐스트를 통해서 언제든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음악을 빼고 목소리만 담은 보이스 온리 러닝 라디오가 유튜브에 공개됩니다. 음악을 듣기 싫으신 분들이라면 보이스 온리 러닝 라디오를 들어주세요.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면 지속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고요.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도 좋아요 그리고 별점 5개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으로 들어주시는 민티 여러분들, 그리고 다시 듣기로 들어주시는 민티 여러분들, 그리고 보이스 온리 버전으로 들어주시는 민티 여러분들, 모두들 반갑습니다. 민티런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자, 이번에도 마라톤 대회 나가신 분들이 정말 많으셨는데요. 달리기에는 꽤 좋은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댓글이라든지 오픈 채팅방 통해서 마라톤 대회 달리신 이야기나 그리고 주말 동안 개별적으로 달리신 이야기들을 제가 쭉 보고 있으니까요. 와, 저도 진짜 이대로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토요일에는 아내가 부산을 다녀와서 저는 달리기를 하지 않고 집에서 있었고요. 어제는 오후 늦게 달리기를 하러 나갔습니다. 역시 달리기를 하고 나니까 몸에 좀 기운도 나고 좋습니다. 자, 이제 다시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월요병으로 힘드실 텐데요. 그래도 이번 주에도 주중에 휴일이 있잖아요. 바로 수요일에 한글날이 있습니다. 진짜 위대한 글자인 한글을 만들어주신 세종대왕님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멋진 문자를 만들어주신 덕분에 저희가 또 하루를 쉴 수 있어서 더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 주는 쉬는 날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비가 내리는 지역이 지금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비가 좀 왔었죠. 많이는 아니고 조금 왔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그래서 저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혹시나 날씨가 이거 더 추워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그러니까 좀 오후 늦게 5시 좀 넘어서 나갔는데요. 달리기를 하러 나갈 때는 긴팔을 입고 혹시나 해서 위에다가 그 팔이 없는 그 뭐라고 그러죠? 조끼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걸 하나 입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춥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달리다가 너무 더워가지고요. 겉옷은 벗고 손에 들고 달리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달리기를 마친 후에는 또 이 땀이 난 것들이 식으면서 정말 진짜 순식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몸이 차가워지는데요. 한기가 느껴질 정도더라고요. 근데 마침 가져갔던 겉옷을 위에다 입었더니 이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전혀 춥지 않고 아주 따뜻하게 집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달리기를 하실 때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좀 보온에도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저번 주에 얘기 드린 것처럼 달리기를 하실 때 요즘 굉장히 작은 달리기 조끼, 백팩 같은 것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겉옷을 하나 정도 넣어서 그렇게 나가시면은 갑자기 몸이 추워질 때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지금 한 2만 원대 정도의 그 러닝용 조끼를 쓰고 있는데 가격이 저렴한데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옷을 넣어서 다니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제가 조끼 URL을 서면란에 추가로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이프가 이벤트로 받았던 5,000원짜리 이마트 상품권 교환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교환 날짜가 어제 일요일까지였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교환하는 거를 계속해서 저도 깜빡하고 있고 와이프도 깜빡하고 있고 계속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아차 하면서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거를 교환을 하러 갈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 이마트까지, 가장 가까운 이마트까지 오고 가고 하면은 그 기름값도 어느 정도 좀 나오고요. 그리고 시간도 좀 써야 되고 이런저런 비용들을 따져보면 조금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한 몇천 원 벌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없는 셈 치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침 또 어제는 와이프가 머리가 좀 많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희 와이프는 이 몇천 원도 어디냐라고 굉장히 좀 아쉬워했어요. 와이프가 워낙에 좀 꼼꼼하고 또 전략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달리기를 하러 나갈 때 5시 반쯤에 달리기를 하러 나갈 때 이마트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5,000원 상품권을 교환을 하고 왔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제가 달리기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정도 거리는 또 이렇게 차를 타고 가지 않아도 갈 수 있구나. 만약에 제가 달리기를 하지 않았다면 진짜 아마 그 돈은 그냥 버린 거라 생각하고 안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달리기를 하니까 뭐 운동도 하고 5,000원이지만 상품권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라는 생각이 들어서 갈 수 있었던 거죠. 내가 내 몸을 직접 움직여서 차라든지 이걸 타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움직여서 먼 곳까지 다녀올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어떤 소소한 자신감이 참 기분 좋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달리기를 하면서 좀 그런 거 느끼시지 않으시나요? 예전 같으면 5km 정도, 이 정도 거리는 와, 어떻게 걸어서 저기를 다녀오지? 너무 멀어서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요. 달리기를 하시고 난 이후에는 뭐 그 정도는 그냥 달려오면 될 것 같은데? 충분한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거리에 대해서 조금 자신감이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은 내가 먼저 뭔가 좀 강해진 그런 기분도 들고 그러면 좀 더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말이 많았던 지난주에 정말 핫 이슈였던 국제 국민 마라톤 대회에서 메달을 다시 보내준다고 합니다. 하프만 보내주겠죠? 하페 네, 그 하페라고 오타를 한 메달을 다시 보내준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공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보내준다고 하니까 그거는 좋은 선택인 것 같고 운영이 미숙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약간의 그 뭐랄까요, 사과문 같은 게 올라왔나요? 그건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 부분은 조금 많이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 그 하페 메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념품으로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념품으로서 약간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다. 다시는 그런 메달을 받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추억하는 그런 또 물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재밌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러닝 라디오 주제들 간단히 정리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월요일의 고정 코너죠. 달리기 아이템 추천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이른 것처럼 보이실 수 있겠지만 미리 사두면 좋은 겨울용 제품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런 거는 겨울에 좀 가까이 오면은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올해는 좀 슬픈 얘기인데 겨울이 왠지 조금 일찍 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명한 제품들은 겨울이 됐을 때 구매를 하려고 하면 이 제품이 부족해가지고 꼭 필요한 타이밍에 구매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구매를 해두는 게 좋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제품들, 좀 유명한 제품들, 미리 사두면 유용한 그런 제품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숙면과 수면, 특히 숙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늘 강조한 것처럼 수면은 러너들에게도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데요. 근데 이게 약간 양날의 검이랄까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건강한 숙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숙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저희가 확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취미 생활이나 혹은 지금 즐기고 계시는 달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오늘은 약간 집착에 대한 얘기를 드릴 예정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면에 대한 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저희가 달리기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늘 얘기도 끝까지 들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공지사항 3가지 좀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러닝 라디오의 음성만 담은 콘텐츠 보이스 온리 러닝 라디오. 발음이 조금 어렵네요. 이름 바꿔야겠다. 아무튼 여기에 대한 공지입니다.
저희 러닝 라디오는 달리면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콘텐츠이고 또 국내 유일의 콘텐츠인데요. 보통 러닝 라디오는 조금 흥겨운 음악들이 함께 하거든요. 하지만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음악이 나오는 거를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게시판에도 예전에 음악을 좀 뺄 수 없냐라는 그런 글이 올라온 적도 있습니다. 평소에 음악을 잘 안 들으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정신없다라는 기분이 들기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목소리만 계속해서 차분하게 나오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10월 달 러닝 라디오부터 당분간 음악이 없이 목소리만 있는 러닝 라디오를 추가로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름은 보이스 온리 러닝 라디오라고 지었는데 이름 그대로 음악은 빼고 목소리만 담은 팟캐스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스 온리 러닝 라디오는요, 일반적인 팟캐스트 형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러닝 라디오의 방송이 종료되고 난 후에 제가 일단 편집 작업을 해야 됩니다. 비어있는 공간들을 잘라내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작업들을 끝낸 후에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음악을 뺀 순수한 팟캐스트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앞으로는 보이스 온리 러닝 라디오를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라이브로 진행하는 저희 러닝 라디오도 그래도 한번 시간 나실 때 플레이 해보시고 좋아요도 함께 또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보이스 온리 러닝 라디오는 당분간 테스트로 좀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들으시고 잘 활용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보인다면 제가 테스트 기간 후에도 계속해서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근데 별로 호응이 많이 없고 피드백도 별로 없다. 그러면은 보이스 온리는 아마도 중단하거나 아니면 올린다고 해도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이 점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는 영상이 공개가 되어 있으면은 저희 채널의 어떤 건강이랄까요? 그런 데 도움이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이스 온리 러닝 라디오를 듣고 싶으시다면은 많이 들어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피드백을 안 보내주시면 저는 그걸 지속하기 어려워요. 정말 이거가 좋고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냥 계속 듣기만 하지 마시고요. 피드백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뭐 좋아요라든지 조회수가 저한테는 중요합니다. 댓글보다는 사실 좋아요 그리고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면 피드백이 있다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듣기만 하시면 저는 사실 반응이 별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 후에는 이런 컨텐츠를 제작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많은 격려 그리고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제2회 민티런데이 공지인데요. 얼마 전에 진행했었던 그 제1회 민티런데이의 두 번째 이벤트입니다. 제2회 민티런데이에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민티런 카페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설명란에도 제가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1회 민티런데이에서는 정말 정신이 없어가지고 방송도 막 정신없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좀 잘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준비를 잘 하려면 참가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신청하는 것도 조금 일찍 받게 되었습니다. 자, 공지사항 잘 확인해 주시고요. 오프라인의 모임에 참가하실 분들이라면 참가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제2회 민티런데이는 기존과 동일하게 여의도 공원에서 진행을 하고요. 이번에는 방송에 조금 더 힘을 좀 주려고 합니다. 특히 저번에는 많은 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좀 참여하고 그분들이 보이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현장에 계신 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방송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프라인 행사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 참가자가 적을 경우에는 그날 방송이 없이 그냥 참가자들끼리 행사를 진행할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이제 종종 민티런데이에 대해서 제가 공지를 드리고 준비사항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1월 30일이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11월 30일에 제3회 민티런데이를 진행할까 하는데요. 이때는 날씨가 조금 추울 것 같아서 지금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 중이에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야외에서 하는 것도 가능은 한데 아마 달리는 분들은 춥지 않겠지만 저는 방송하면서 덜덜덜 떨면서 방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끝나고 나서 뭔가 활동하기도 약간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방식보다는 토요일 저녁이나 뭐 이럴 때 파티룸을 빌려서 파티를 하는 것도 좀 고려 중입니다. 어쨌든 뭐 오전이든 저녁이든 그렇게 하는 것도 고려 중이고요. 뭐 달리면서 이제 진짜로 리얼타임으로 달리면서 방송하는 것도 고려 중인데, 어쨌든 그날도 참여하실 분들이라면 11월 30일 미리 하루 통째로 그냥 시간을 비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공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작심한달 챌린지인데요. 민티런 카페에서 진행되는 작심한달 챌린지는 한 달 동안 달리기 일지를 게시판에 올리는 챌린지입니다. 뭐 매일 올리셔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하신 날 여러분의 계획에 따라서 올리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며칠치를 일주일치를 한 번에 모아서 올리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번 달에는 작심한달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자, 지금 화면에 보이나요? 이게 아니네. 이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거는 또 그거다. 요거는 민티런데이 영상 그거네. 죄송합니다. 저희 이제 추첨을 통해서 가을런 핀 버튼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말 동안 많은 분들께서 멤버십에 가입해 주셨습니다. 정하리님, 최지수님, 그리고 멤버십에 또 재가입해 주신 SJ님 모두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번 주 10월 2일에 소중한 후원을 해주신 이근식님, 그리고 후하게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10월 5일 토요일에도 후원을 해주신 용용이님, 지성별아파파님 모두들 감사드립니다. 이번 후원금은요, 제가 10월 26일에 진행되는 제2회 민티런데이에 방송 장비를 구매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정말 감사합니다. 채팅창에요, UNI님께서 안녕하세요 날랭님, 갈소스님. 날랭님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첫 번째 마라톤에서 그 무시무시한 언덕을 경험해 보신 거네요. 마라톤 코스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이제 달리러 갑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그 앞에 날랭님께서 토요일에 YTN 10K 다녀왔다고 하셨군요. 53분 53초. 기록이 너무 이쁩니다. 53분 53초 이쁜 숫자 만들고 왔는데, 코스가 트레일 러닝가 싶을 만큼 언덕이 무서웠어요. 민티런 티셔츠 입고 오신 UNI님과 짧지만 인사도 나누었습니다. 저는 지금 110분 달리기 시작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YTN이면 거기 상암 쪽 아닌가요? 그쪽에서? 거기 코스가 굉장히 언덕도 있고 힘들었을 텐데, 와, 53분 53초면 기록도 상당히 좋으십니다. 네, 날랭님 달리기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 오늘 토요일이고 일요일 하루 쉬시고 오늘 달리기를 하시는 건가 모르겠는데요. 지금 110분 달리기 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아직까지 좀 몸을 풀어주신 입장에서 좀 천천히 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박흥수님께서 날씨가 많이 춥네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직은 좀 추운 지역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다들 조심해서 달리기 하시고요. 슬로우 스텝님께서는 저는 이제 6시 전에는 많이 어두워서 조금 늦게 나가고 있어요. 새벽은 어두우니까 조심히 따뜻하게 러닝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일출 시간이 많이 늦어졌죠? 지금 일출이 이제 6시 33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출 전에도 조금 밝기는 합니다. 방명이라고 그러죠. 그렇긴 하지만 아직은 6시 이제는 좀 많이 어두워지는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일찍 저희 방송 들으면서 달리기 하시는 분들은 안전한 곳에서 안전하게 달리기를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영감님께서요, 대회 이후 어제 처음 달렸는데 선선한 날씨에 기분 좋게 달렸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대회 이후에 또 첫 달리기, 또 날씨도 좋고 하니까 너무 즐겁게 달리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몸 관리 잘 하시면서 달려주시고요. 자, 그리고 별별아님께서는 어제 송도 국제마라톤에서 2시간 2분 23초로 개인 PB를 달성했습니다. 마라톤 이후 한복할 때 민티러님이 알려주신 꿀팁, 타월과 물병과 지퍼백을 사용한 방법을 처음 시도해봤는데 아주 유용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PB 달성하신 거, 무사히 완주하시고 또 PB까지 달성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또 그리고 제가 쓰던 방법을 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니까 저도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별별아님 오늘 하루 기분 좋게 또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서포터님께서요, 동네를 뛰다 보면 여기가 이렇게 가까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러너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파랑주의보님께서도요. 진짜 맞아요. 걷거나 뛰는 거에 두려움이 없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좀 이런 거 있죠? 그게 너무 좀 기분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먼 거리를 내가 몸으로 이동을 해야 될 때, 저기 어떻게 가지? 가면 엄청 힘들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그냥 한 10km나 10몇 킬로는 가지 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8월 주인모님께서도 그런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분들께서 많이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독강치로님께서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예전에 얼마 전에 좀 전에 저희 방송 들어주시고 글을 남겨주셨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또 채팅창 글 남겨주셨습니다. 독강치로님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른 분들 비 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비 맞으면서 달리기 하신 분들은 조심조심 달리기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섬사랑 K님께서도 오늘은 하늘이 어두컴컴하네요. 이번 주 4일 근무니까 힘내서 화이팅 하자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중간에 휴일이 하루라도 있는 게 참 이럴 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전 러닝라디오에도 많은 분들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순주님, 용용이님, 이정님, 빠옹님, 길장님, 그리고 권의철님, 런미님, 희노애랑님, 달빛냥이님, 지니님, 식초개굴님, 우보말리님, 갈수호수님, 가고싶은 MG님 이렇게 글 남겨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권의철님께서는요. 저는 일주일에 6일을 혼자 달리고 하루는 크루런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여하는 크루도 가끔 2줄 달리기나 보행로와 구분된 자전거 도로를 달릴 때가 있어서 저건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운영진도 아닌데 제가 이 일을 제기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후미에서 혼자 뛰는 방식으로 크루런에 참여합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거슬리게 되면 제가 크루를 나가서 혼자 뛰는 게 최선이지 않나 싶어요. 구글에 러닝 크루 이렇게 뭐 에티켓 그리고 그룹런 에티켓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미국도 마라톤 시즌이 시작하면서 그룹런에 피해를 입은 싱글러너들의 성토글이 레딧에 많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건전한 공존이 가능할지 고민이 많아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바라는 거는 건전한 어떤 공존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만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쉽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새로운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 충돌을 빚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정 자격이라든지 자경 자격 뭐 필요하고 스스로 제약을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되지는 않을 거예요. 좀 더 지켜봐야 될 이슈인 것 같기도 하고 우선은 러너들이 좀 먼저 조심하고 매너 있게 행동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도 제가 리서치를 해보면 이 크루나 뭐 단체 강습의 이 얘기가 지금 연일 계속해서 때리고 있습니다. 뭐 유명한 방송사부터 시작해서 신문사 이런 데서 그냥 너도 나도 똑같은 기사를 계속해서 찍어내고 있고 SBS였나요? 제가 봤을 때는 최고 160만 조회수까지 나왔더라고요. 그 러닝 크루에 대한 영상이 뭐 더 많이 나온 영상이 있는지 조회수가 나온 영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거는 160만 뷰까지 간 걸 봤습니다. 그것도 토요일인가 그랬을 겁니다. 아마 지금은 훨씬 더 조회수가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뭐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으니까 러너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런미님께서는요. 어제 텐게이 A조로 앞쪽에서 달려서 덜 치이긴 했는데 자전거 도로에서 추월하려는 자전거 라이더분들이 욕하고 지나가셔서 한번 놀랐고요. 반환점 지나서 뛸 때에는 반대편에서 러너들끼리 추월하면서 엉키고 그 와중에 자전거가 추월해서 사고 날 뻔한 위험한 상황을 2-3번 목격하고 왔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자전거 도로를 함께 사용하는 대회를 다녀오신 것 같은데요. 이런 대회들의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실제 사고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스를 보시고 자전거 도로 쪽을 달린다. 이런 대회는 저는 가급적이면 기록을 목표로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기록 목표로 달리신 분들 계시지만
그런 욕심까지 부리시면은 다른 사람들이 방해물로 보이거든요, 오히려. 네, 그러면은 함께 즐기는 마라톤 대회가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여러분들이 기록을 목표로 하신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이런 대회들은 조금 안전하게 완주하고 달리기 자체를 즐기는데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니님께서는요, LSD 하면서 들었는데 제 이름 말씀해 주셔서 힘이 났습니다. 90분 잘 달렸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른 분들께서도 댓글이나 또 채팅을 통해서 글을 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혹시 방송에 좀 소개가 되고 싶다면, 네, 그러면은 사연 읽어주세요라고 좀 직접적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모든 댓글과 뭐 채팅글 이런 것들을 다 읽어드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금 이제 사연을 소개해달라고 써놓으신 글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제가 한 번 더 읽게 되고 방송에서 소개해드릴 가능성도 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연이나 이런 글들이 방송에 소개되는 거를 원하신다면 꼭 적어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소개된 걸 들으면서 달리기를 하시면 여러분들 훨씬 더 즐겁게 달리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식초개굴님께서는요, 오늘은 다시 듣기로 잘 들었습니다. 오전 중에 등산하면서 재밌게 들었어요. 듣다 보니까 운전할 때, 등산할 때, 러닝할 때 들어도 어울리는 방송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다가 목소리만 나오는 방송도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아직 테스트이긴 한데, 음악이 있는 방송과 음악이 없는 방송, 목소리만 있는 방송 중에서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거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갈수올수님께서는요, 잠이 안 와서 러닝 라디오 전부 듣고 새벽에 잠이 들었습니다. 금요일은 휴일이라서 늦잠 자면서 푹 쉬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아침 생애 최초로 하프를 완주했습니다. 아, 이렇게 길었던가요? 그래도 너무 기분이 좋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생애 첫 번째 하프 마라톤 완주,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이젠 하프도 완주하셨으니까 앞으로 가끔 이제 한 달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 정도는 하프도 달려보시면서요, 달리기 즐겨보시면 더 즐거우실 겁니다. 그리고 저도요, 사람마다 좀 다를 건데, 저의 경우에, 저도 10K 넘어가면은 굉장히 좀 길게 느껴지고 지루하더라고요. 새로운 길이라든지, 자주 달린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은 지루함이 좀 적겠지만, 매번 달리던 길을 달리면 굉장히 지루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을 거리들을 많이 준비하는데요. 그런 경험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러닝 라디오거든요. 그래서 달리실 때 좀 심심하신 분들은 러닝 라디오 많이 들어주시고, 주변에도 혹시 이런 분들 계시다면 러닝 라디오도 한번 함께 소개해 주시면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러닝 라디오는 아닌데요. 제12회 정기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입니다. 저희 멤버십 분들이 함께하는 영상인데요. 네, 그 라이브에서는 토요일 아침 이제 열린 영상인데, 거기에서 부드러운 러너님께서는요,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쇼츠는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 특집으로 다루었던 마라톤 대회는 한 6부작 정도로 꼭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대회 준비 전 검색을 하다가 접한 게 민티러님 영상이었고, 내용이 참 진실되고 충실하다고 느껴서 조금씩 다른 영상도 보다가 민티가 된 경우라서요. 그 영상이 좀 시간이 오래되긴 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내용을 좀 더 보강하고 또 시간대별로 한 번 더 타임라인에 정리를 해가지고요, 시리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변에 이제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면 나중에 주변에 달리기나 마라톤 대회 나가시는 분들에게 또 많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코크리미님께서요, 일출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데 제가 달리는 주로는 어두운 편이라서 헤드라이트를 준비해야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런 거 하나 준비해 두시면요, 점점 어두워질 때 꽤 도움이 됩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길을 보기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만요, 마주오는 사람이나 자전거가 있는 경우에도 이런 헤드라이트가 있으면 좀 더 조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상에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니까 하나 정도 구매하시는 것도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 헤드라이트를 저희가 러닝용 헤드라이트 이런 것들을 검색하시면은 좀 고가의 제품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런 거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블랙 다이아몬드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만든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트레일 러닝이라든지 혹은 울트라 러닝이라든지, 특히 울트라 러닝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 보면 이렇게 배터리도 허리나 가방에 넣고 줄을 연결해서 하는 그런 제품도 있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엄청 오랫동안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제품까지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제품들까지 필요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구매하시면 되냐면 그 캠핑 용품이 있죠. 캠핑 용품에 보면 헤드라이트를 판매하거든요. 네, 그런 제품 구매하셔도 한 2시간 정도나 3시간 정도 달리기 하실 때는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데카트론에도 가보시면 캠핑 카테고리에 가보시면 헤드라이트를 몇 개 판매할 겁니다. 저렴한 건 한 만 얼마였나? 2만 원이었나? 그 정도 좀 하는 제품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제품을 사셔도 충분합니다. 정말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싼 거 구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저렴한 거 구매하셔가지고 써보고 괜찮다. 내가 뭔가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조금 고가의 제품을 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중국산 충전하는 그런 헤드라이트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겁이 나요. 중국산 그게 머리에 그 배터리가 있는 게 좀 겁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일반 그 건전지를 넣는다고 해서 그렇게 뭐 빨리 닳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 건전지 모델을 사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거는 좀 방수도 어느 정도 돼야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건전지 넣고 이렇게 제대로 잠그는 모델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데카트론이나 캠핑용 들어가셔가지고요. 한 5만 원 언더 제품 충분하니까 그런 제품으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김주현님께서 요번 주에 서울 레이스 달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번 13일 일요일인가요? 네, 일요일에 서울 레이스 진행되는군요. 네, 가시는 분들 모두들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요. 즐거운 또 달리기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망고주스님께서 굿모닝 행복한 일주일 보내세요 인사 주셨고요. 중산동 러너님께서는 어제 송도 마라톤 대회도 길이 넓었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시종일관 사람 사이로 비지고 뛴 기억밖에 없습니다. 풍경을 볼 여유가 없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마라톤 대회가 원래 그렇습니다. 마라톤 대회는 뭐 그렇게 막 여유 있게 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린 것처럼 좀 마라톤 대회를 많이 나가보신 분이나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마라톤 대회에서 너무 PB를 목표로 달리지 말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내가 뛰었더니 기분 좋게 뛰었더니 PB였다라고 한다면 괜찮지만 다른 분들이 마라톤 대회 나가서 뭐 PB 달성해서 이런 거 보고 나도 그런 대회 뽕을 받아가지고 PB 달성해야지 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굉장히 강박을 가지면서 달리기를 하게 되고 뭐 사람들 막 사이 비지고 지나갈 때마다 막 속에서 안 좋은 말들도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달리고 나서도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는 좀 여유를 가지고 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님께서는요. 어제 안동 마라톤 대회에 민티런 티셔츠를 입고 뛰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민티런 티셔츠를 입은 터라서 더 젠틀하고 자세에도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민티런 티 입고 엉망으로 달 수가 없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랑 똑같으시네요. 저도 이제 티셔츠 입고 달리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봤을 때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가지고 아직은 뭐 알아보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혹시나 알아보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그 민티런 티셔츠를 입으면 굉장히 달릴 때 신경을 좀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 면이 어떻게 보면 또 달리기에 도움이 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UA9님께서는요. 이번에 첫 번째 마라톤 대회 나가면서 지난주 5일 동안 영상 정말 많은 도움 받았어요. 민티런님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행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가지고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라클 러닝님께서 인사 주셨고요. 희노이랑님께서도 인사 주셨습니다. 지성베라파파님께서도요. 인사 주셨고 자유새님 인사 주셨습니다. 초코크리미님께서는요. 실제로 만져보고 무게를 가늠해보고 사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무게도 물론 중요하죠. 머리가 좀 아플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매장에 가셔가지고 구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데카트론 제품이 꽤 가볍습니다. 배터리 2개 AAA형, 트리플 A형 배터리 2개가 들어가는데 고거 무게만 거의 있다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가벼우니까 다음에 데카트론이나 혹은 뭐 주변에 캠핑 매장 가셔가지고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베이제이님께서는요 템퍼런 중이었다고 하시고요. 근데 속도를 덜 줄이려고 반환점 다리에서 난간에 붙어서 달리다가 난간에 팔꿈치를 부딪혔습니다. 이런 사고도 조심해야 되네요. 다들 안전 러닝 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진짜 그렇죠. 뭐 뛰다 보면 최소 경로로 이렇게 달리고 싶은 욕심이 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조금 이제 부딪히는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달리기를 더욱 즐겁게, 달리기를 더욱 편하게,
때로는 달리기 효과를 높여주는 다양한 아이템을 소개하는 코너, 달리기 아이템 추천 코너입니다. 오늘은 미리 구매해 두시면 좋은 겨울 아이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정말 가을 건너뛰는 건가? 이렇게 싶을 정도인데요. 올해 겨울은 조금 더 빨리 오고 좀 더 길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도 지금 듭니다. 그리고 겨울이 아니어도요, 가을에 갑자기 추워지는 날들이 제법 많이 있거든요. 특히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를 대비해서 겨울용 제품을 미리 구매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러닝붐이 정말 엄청나게 불었잖아요. 그래서 일부 유명하고 인기 있는 러닝 용품들, 제품들은 필요할 때 물건을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품절이 되어버리는 거죠. 달리기라는 건 타이밍이 있어요. 갑자기 추워졌을 때 필요한 물건을 사지 못해서 달리기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좀 생기거든요. 구매를 하려고 해도 물건이 없으면 달릴 때마다 구매를 하기보다는 달리기를 하려고 해도 이런 거 도와주는 물건이 없으면 겨울에 추울 때 달릴 때 정말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물건들을 미리 구매해 두는 게 유리할 때가 있죠. 이제부터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는요, 제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이야기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여러분들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노하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제품 미리 사두는 게 좋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나중에 방송 끝나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민티님들 그리고 다른 러너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아이템은요, 바로 장갑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전에는 벙어리 장갑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손모아 장갑이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아무튼 이 손모아 벙어리 장갑, 요 장갑이 일반 장갑하고 붙어있는, 손등 쪽에 붙어있는 일종의 투인원 제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데카트론 제품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지금도 아마 많이 쓰시고 계실 텐데요. 아마 국내 유튜버들 중에서는 제가 가장 먼저 이 데카트론 손모아 장갑을, 손모아 겸용 장갑이었나? 당시 이름은 그랬습니다. 근데 이 장갑을 소개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유용합니다. 적당히 추울 때는 손가락 장갑만 쓰다가 날씨가 아주 추워지면 손등에 있는 손모아 장갑 부분을 꺼내서 손가락 장갑 위에 딱 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보온이 되는 거죠. 이 제품이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겨울에 딱 들어가면요, 이 제품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이 제품이 계속해서 품절이 떠가지고 구매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늦겨울 됐을 때, 겨울이 끝나가는 시점에 안 되겠다, 미리 사놔야겠다, 내년 쓰게 하면서 사두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구매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데카트론 제품 당시는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그밖에 없어가지고 데카트론 제품을 많이 추천을 드렸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 요즘에는요, 굉장히 같은 컨셉의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데카트론 이외에 다른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려요. 성능은 대부분 비슷하거나 오히려 이제는 데카트론보다 다른 제품이 좀 더 도톰하고 훨씬 더 따뜻한 그런 제품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 데카트론 제품은 생각보다 조금 얇습니다. 그래서 이걸 써도 좀 추울 때가 있으니까 다른 제품들도 함께 알아보시고요. 이제는 가격도 비슷하고 좋은 제품이 많으니까 다양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템은요, 러닝화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어퍼 부분, 발등 부분 있죠? 이 어퍼 부분이 고어텍스로 되어 있는 제품이라든지 아웃솔이 비브람으로 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의 경우에는 겨울에 들어가면 구하기가 힘든 제품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에는 바람도 많이 불고 바람이 차갑고 이런 어퍼를 통해서 찬바람이 들어오게 되면 달리기 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발 추우면 진짜 답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말을 껴 신게 되면 또 발이 너무 꽉 조이니까 이런 것도 달리기 할 때 굉장히 좀 불편해지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응급조치로 이 어퍼 부분에 통기가 되는 부분에 테이프 같은 걸 붙이거나 이런 방법을 씁니다만, 이왕이면 좀 더 좋은 소재로 만들어진 러닝화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신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 신발은 이제 겨울용으로 계속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유명한 제품이요, 고어텍스로 된 러닝화고요. 각 브랜드별로 고어텍스를 사용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어제도 제가 잠시 둘러봤는데 뉴발란스도 고어텍스 제품이 있고, 나이키도 최근에 나이키 홈페이지 가보니까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른 브랜드도 호카라든지 이런 제품들도 찾아보시면 고어텍스 제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제품들이
지금은 딱히 인기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조금만 더 추워지면 찬바람 불고 추워지잖아요. 그러면 이 고어텍스 제품들이 또 금방 동납니다. 이런 제품은 많이 가져오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내가 발이 많이 차갑다, 찬바람에 약하다 그런 분들이라면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은 아마 조금 추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아웃솔도 중요합니다. 요즘 좀 눈이 좀 자주 오는 그런 날이 많거든요. 아웃솔이 그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제 트레일 러닝화 같은 경우에는요, 아웃솔이 비브람이라는 그 브랜드가 있습니다. 비브람으로 된 제품이 있는데요. 비브람이라는 건 브랜드 이름인데 이탈리아에서 아웃솔 제작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이게 뭐 등산화도 많이 들어가고 러닝화도 들어가고 하거든요. 요 비브람이 아무래도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는 미끄럼 방지에 조금 더 탁월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뭐 저희가 눈길이라든지 얼음길이라든지 이런 것들 달릴 때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특화되어 있는 제품을 쓰게 되면 조금 더 미끄러운 것들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러닝화 브랜드 쇼핑몰에 가셔가지고요, 어퍼가 고어텍스이거나 그 다음에 아웃솔이 좀 비브람이거나, 혹은 비브람은 아니더라도 또 비슷한 그런 좋은 회사들 브랜드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미끄럼 방지에 특화된 그런 러닝화 이런 것들이 없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겨울용으로 하나 사두시면 좋습니다. 특히 트레일 러닝화 세션으로 가보시면 이런 제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그런 러닝화 사두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지금 당장 필요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갑자기 추울 때, 갑자기 눈이 올 때, 또 비가 오고 나서 겨울에 바닥이 얼어 있을 때, 미끈미끈 거릴 때, 이럴 때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아이템은요, 러닝 조끼입니다. 근데 이게 러닝 조끼라고 하면 요새 검색하면은 워낙 조끼가 아니라 그 가방이죠. 가방. 달리기 할 때 쓰는 가방, 백팩 이런 것들을 많이 검색해서 나오고, 실제로 그걸 생각하는 분이 많을 텐데요. 그거 말고 정말 이제 그 팔이 없는 조끼 있죠. 네, 이걸 뭐라고 또 민소매? 네, 그런 조끼. 네, 그런 조끼 그러니까 팔이 없는 부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이런 그 민소매 조끼 같은 것들은 어중간한 겨울에 좀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겨울인데 그래도 조금 따뜻한데, 그렇다고 옷을 많이 껴입고 가기에는 조금 더울 것 같고, 그렇다고 가볍게 가기에는 좀 추울 것 같고, 이럴 때 사용하기가 딱 좋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이런 제품들은 정말 추운 날 재킷 안에다가 이걸 입어가지고요, 보온 효과를 추가할 수 있거든요. 과거에는 데카트론 제품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요즘은 다양한 브랜드에서 많이 제작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원래 나이키가 먼저 나왔고요. 그 뒤에 데카트론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이 제품을 많이 팔았는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를 드렸습니다. 데카트론에서는요, 민소매 재킷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이런 제품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런 제품이 다른 브랜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요즘은 또 오히려 데카트론보다 더 저렴한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능에도 별로 차이가 없고요. 혹은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경량 패딩 조끼라고 검색해 보시면 또 아주 저렴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10,000원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적당한 거 구매하셔가지고 껴입는 용도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좀 더 좋은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면은 나이키 같은 데 보면요, 뭐 서마핏 어드밴스 리펠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남녀 용품이 있는, 남녀가 따로 있는데요. 이런 제품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데 가격이 한 20만 원, 정가가 20만 원대고요. 인터넷 검색하시면 뭐 10만 원 중반이나 초반대 정도까지 사실 수는 있긴 합니다만 정품인지 잘 모르겠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키 말고 다른 브랜드에서도요,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니까 찾아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하나 사두시면 요거는 정말 전천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민소매 조끼라고 해야 될까요? 요거를 구매하실 때 한 가지 중요한 팁을, 정말 중요한 팁을 한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자, 겨울이라고 해도 저처럼 땀이 많으신 분들은요, 달리기를 하다 보면 땀을 정말 많이 흘립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겨울에 추울 것 같으니까 내가 좀 좋은 거 사둬야지 하면서 이런 민소매 조끼 같은 것들을 구매하실 때 보면 안에 이제 다운이나 덕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오리털이나 혹은 거위털 같은 것들이 조금 들어있는 충전재로 그런 것들을 넣은 그런 제품이 있거든요. 가격이 이제 비쌉니다. 막 10만 원대, 20만 원대 이럽니다. 근데 이런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이 계신데, 땀이 많은 분들은요, 이런 제품 구매하지 마세요.
굉장히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땀이 정말 안 나시는 분들이라면 괜찮은데 땀이 많은 분들은 그거를 껴입고 달리면 땀 정말 많이 흘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젖습니다. 그럼 매번 땀 때문에 이걸 세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내부 충전재를 사용한 제품들은 좀 품질이 나중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세탁할 때 신경도 정말 많이 써요.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땀이 많이 흘리시는 분들이라면 내부 충전재를 그 인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 쓴 거 있죠. 진짜 오리털이나 거위털 말고 그런 저렴한 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을 쓰셔도 어차피 땀 많이 나고 열 많이 나는 사람들은 그거 입어도요 충분히 따뜻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매하셔가지고 그냥 세탁도 자유롭게 하시고 편안하게 쓰시고요.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런 것들은 뭐 10,000원대, 20,000원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철 사용하시고 쓰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데카트론 제품을 쓰고 있는데 당시 한 3만원 초반대 가격으로 제가 샀던 것 같아요. 지금은 가격이 좀 올랐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제품은 사실 지금도 몇 년째 잘 쓰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 없이. 그래서 이 땀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라면 이런 오리털, 거위털 들어간 제품은 조금 좀 제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그냥 저렴한 거 쓰시는 걸 오히려 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우선 요 정도만 좀 3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드릴 제품, 미리 사두면 좋은 제품이나 겨울에 추천드리는 제품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좀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무조건 이 제품을 사라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제품인지 어떻게 생긴 거지라는 걸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남겨둘 텐데요. 남겨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요즘 유사한 제품들이 훨씬 좋은 제품도 많이 나오고 있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형태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가시는 쇼핑몰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마음에 드는 걸로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나중에 설명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헤이펭수 돈두대님께서요. 요즘 조사 일정 때문에 남해에서 한 달간 지내고 있는데요. 남해 곳곳 바닷가에서 뛰니까 너무 좋네요. 남해 러닝 추천합니다. 남해 러닝 여행 추천합니다. 트레일 러닝 하기에도 좋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 예전에 저희 아버지랑 낚시 간다고 정말 많이 갔던 곳이 남해거든요. 옛날 생각나네요. 네. 나이가 이제 아버지께서 나이가 좀 있으셔가지고 낚시 가기 힘든데 한번 같이 가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윈드워커님께서 인사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라클 러니님께서는요. 어제 22km LSD하고 난 후에도 체력이 남더라고요. 저녁에는 또 산책도 하고 민티러님 말씀처럼 뛰고 나서도 일상이 가능한 달리기를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저희들이 좀 빠른 성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달리기를 하고 나서 좀 진짜 근육통도 많이 오고 욱신거리고 힘들고 이런 훈련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빨리 성장을 하는데 좀 시간이 여유가 있고 길게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달리기 할 때 훈련할 때도 좀 끝내고 나서도 내가 생활에 지장이 없는 그런 훈련 달리기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그렇게 내가 몇 년 뒤에 풀코스를 달릴 수 있는데 그걸 굳이 당겨서 오래 꼭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끔 하고 주변에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로 지금 당장 마라톤에서 풀코스를 달려야 될 이유가 뭔가 혹은 기록을 달성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물어보면 딱히 어떤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욕심인 거죠. 빨리 하고 싶은 욕심인 거죠. 네, 그러다 보면 달리기나 훈련을 하고 난 이후에 좀 막 생활이 힘들어지고 막 걷는 것도 힘들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냥 천천히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마라톤 대회를 뛰고 나서 막 근육통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로망으로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 것들을.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이 다리 절뚝거리면은 뭔가 동질감도 느껴지고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마라톤 대회를 달리고 나서 하프든 풀이든 10K든 달리고 나서 정말 멀쩡하게 다니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하신 진짜 제야에 숨어있는 고수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용이님께서도 인사 주셨고요. 지니님께서는요. 월요일 신나게 시작합니다 하시고요. 저녁에 조깅할 때 다시 듣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길장님께서는 어제 처음으로 10K 완주했어요. 축하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와 10K 10km 진짜 먼 거리입니다. 이거 요즘 뭐 달린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10K는 그냥 기본으로 달린다고 생각하는데 10K가 얼마나 먼데요 진짜.
여러분들 지도 꺼내셔가지고 진짜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서 그냥 일단 직선거리로 10km 한번 찍어보세요. 어디까지인지. 정말 멉니다. 10km. 진짜 멀어요. 지하철 정거장으로 몇 정거장인지 한번 찍어보세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근데 그거를 달리신 거거든요. 완주하신 거거든요. 길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제 훈련 열심히 하셔가지고 거리도 늘려가시고 기로도 단축해 보시고 이런 재미도 느껴보시고 이젠 또 먼 거리를 달릴 수 있으니까 10K 거리를 또 천천히 달리면서 주변 풍경도 한번 구경하시고 이렇게 여유 있는 달리기도 해보시고 다양한 달리기 많이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안느님께서는요, 토요일 YTN 대회 다녀왔습니다. 나이트런 이후에 첫 번째 대회인데 어필이 좀 있었지만 쾌적하게 뛰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저희 타임투런 크리스마스 특집을 들으면서 크리스마스 약간 쌀쌀하니까 좀 분위기가 맞으시려나요? 크리스마스 특집 음악도 진짜 좋거든요. 들어보시면. 그래서 그것도 한번 많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덕분에 PB를 세웠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느님 우선 PB 세우신 거, 개인기록 세우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코스가 어려웠는데 PB 달성하셨네요. 대단하십니다. 그동안 훈련을 열심히 하셔서 이런 좋은 성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도 꾸준히 하시고 즐겁게 달리기 계속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샤이니 형님께서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주셨고요. 모두들 인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러닝 라디오는 이름은 러닝 라디오지만 러닝 이외에도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또 가장 많이 이야기한 게 바로 수면이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수면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요. 이 수면은 달리기에도 아주 정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줍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수면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수면의 약간 다른 면일까요? 수면에 너무 집착하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숙면에 집착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런 집착에 대해서 조금 더 넓게 생각하는, 달리기까지 확장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자야 된다. 이런 말 굉장히 지겹도록 들으셨죠? 학생들은 잘 자고 많이 자야 공부 잘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고요. 또 잘 자고 많이 자야 키가 큰다. 이런 말들도 많이 들으셨을 테고 여러분들도 자녀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잠을 잘 자야 피부에 좋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러너들의 경우에도 잘 자야 달리기 퍼포먼스 좋아진다. 훈련 제대로 할 수 있다. 회복을 제대로 한다. 이런 말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건 이외에도 잘 자는 게 어디에 좋다더라.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 들으실 텐데요. 자, 이 모든 이야기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수면은 우리 몸에서 먹는 것과 동급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고요. 많은 엘리트 선수들에게서도 훈련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수면을 1위로 뽑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겹도록 듣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듣다 보니까 여기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사실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다라는 말도 있고 과하면 독이 된다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세상사가 대부분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과다하다는 게 잠을 많이 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수면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너무 과한 경우를 이야기 드립니다. 조금 더 간단히 얘기 드리자면 숙면에 대한 집착이죠. 해외에서는요, 이렇게 숙면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슬립 맥서라고 부릅니다. 이게 영어 스펠링이 SLEEP MAXXER 거기다 뒤에 S를 붙이기도 합니다. 요겁니다. 슬립 맥스에다가 맥스에 X 하나 더 붙이고 ER을 붙인 거거든요. 이게 발음이 그러면 슬립 맥서스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요렇게 이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슬립 맥서라고 부릅니다. 이게 신조어라 가지고 발음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숙면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뭔가 여기에 집착하고 집중하고 이런 사람들을 슬립 맥서라고 부르고요. 그런 활동들을 슬립 맥싱이라고 부릅니다. MAXXING입니다. 뒤에 슬립 맥싱이라고 부릅니다. 이 슬립 맥싱은요. 미국에서 지금 새로운 트렌드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요. 요게 틱톡에서 조금 유행을 탔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다른 데도 조금 유행이 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떤 숙면에 집착하는 슬립 맥서들은요, 숙면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품들을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잘 때 코호흡을 하도록 도와준다는 뭐 입을 막는 테이프라든지 뭐 턱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라든지 혹은 뭐 코골이를 방지해주는 각종 제품들, 그리고 숙면에 들게 도와주는 어떤 소리를 내는 장치, 그리고 숙면에 도움이 되는 조명기구, 또 각종 수면을 도와주는 먹을거리들, 건강기능식품들, 그리고 수면의 질을 측정하는 각종 웨어러블 제품들, 수면을 도와주는 매트리스라든지 뭐 이불이라든지 베개, 뭐 매트리스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그런 제품들, 혹은 이제 뭐 해외에서 마그네슘 스프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발에 뿌리는 건가 그랬는데 아무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나 헤드폰까지 그야말로 첨단 과학 기술부터 오래된 굉장히 전통적인 민간 요법들까지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어떤 것들도 이 사람들은 마다하지 않습니다. 또 이제 재밌는 얘기인데, 어떤 분들은요 또 제 목소리가 엄청 잠이 오는 목소리라서 민티런 팟캐스트를 들으시면서 잠을 주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효과 좋습니다. 심지어 저도요, 잠이 안 올 때 제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누워있으면은 잠을 자거든요. 진짜 잠이 잘 오는 목소리인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래서 러닝 라디오 조회수가 많지 않은 건가? 목소리가 너무 졸리는 목소리라서 그런가요? 아무튼 뭐 민티런 채널도 수면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의 경우에는요, 이 수면 보조 시장의 규모가 2018년도에 무려, 놀라지 마세요, 수면 보조 시장의 규모가 2018년도에 미국입니다. 79조 원 시장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지금 전망치가 어떻게 되냐면요, 2026년에는 134조까지 오를 거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갖다가 이제 뉴욕타임즈나 다른 기사에서 보고 어제 이제 다른 쪽, 전 세계에 있는 다른 국가들은 어떤지 한번 리서치를 해봤거든요. 근데 뭐 인도라든가 뭐 다른 국가들도 보니까요, 이 수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몇 조 원은 그냥 기본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규모 성장도도 엄청나게 큽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뭐 수면만 커지는 건 아니죠. 건강 기능성 식품이라든지 보조 식품이라든가 다른 도구들도, 건강에 관련된 것들도 커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수면은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 빨리 성장하고 있는 그런 산업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그런 제품들 많이 아마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숙면에 도움이 되는 매트리스, 뭐 베개라든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게 세상이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고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점점 많아지고 또 수면의 방해 요소가 요즘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면 시장은 앞으로도 더 커지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근데 이런 도구들이 숙면에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집착이죠. 물건이 문제라기보다는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문제인 것 같아요. 집착입니다. 숙면을 취해야 된다라는 집착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기도 해요. 실제로 여기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되는데요.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의과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실제로 수면 치료를 받는 사람들에다가 리서치를 했어요. 근데 재밌게도요, 이 수면 치료를 받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실제로는 수면 장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수면 장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수면이 완벽해야 된다, 완벽한 수면에 집착을 하는 사람들이 수면 치료를 받고 있더라는 거죠. 전혀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슬립 맥서, 집착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슬립 맥서들은요, 잠을 자고 난 이후에도 자신의 잠을 평가합니다. 뭐 스마트워치 같은 거 있잖아요. 각종 웨어러블 기기들, 뭐 스마트워치나 이런 것들의 수면 기록을 보고는 자신의 수면에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리고 점수가 낮으면 막 걱정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죠. 그리고 뭐 이것다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찾아보고 막 다른 도구들도 구매하고 뭐 그럽니다. 자기 전에 뭐 먹으면 좋은 거, 뭐 향을 맡으면 잠이 잘 온다더라, 무슨 차를 마시면 좋다더라,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다더라, 반신욕을 하면 좋다더라, 뭐 각종 이런 것들을 찾아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적당한 건 괜찮은데,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를 더 수면에 취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 편하게 자야 되는데 너무 수면에 호들갑을 떨다 보면 집중을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요, 실제로 이런 현상을 의학계에서 얘기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형수면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서는 오서썸니아라고 부릅니다.
orthosomnia, 오소썸니아라고 부르는데요. 정형 수면증입니다. 요거는요,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어떤 수면 문제 중에 하나로 좀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수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각종 전자기기들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오히려 이런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불면증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저희들이 정형 수면증, 의학계에서 오소썸니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은요, 이런 기구들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런 집착을 하는 것보다 그냥 나를 편하게 해주는 것들에 좀 집중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도구의 문제가 아닌 거죠. 어쩌면 우리 러너들도요, 더 잘 달리기 위해서 이런 숙면에 굉장히 집착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부터 우리가 이걸 조금 더 확장을 해보자면요, 우리 러너들 중에서도 이렇게 달리기를 도와주는 것들의 도구들에 집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은 방법론에 집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러닝화에 집착하는 거죠. 비싼 러닝화가 좋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비싼 러닝화는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정도까지 비싼 러닝화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러닝워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평생 자주 보지도 않을 데이터를 측정하는 시계를 수십만 원을 더 주고 구매를 합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좀 더 나아가서 특정 자세라든지 달리기 착지법이라든지 특정 호흡법이라든지 특정 주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도 비슷해요. 달리기의 본연이 아닌 더 잘 달리겠다는 거에 조금 더 집착한 나머지, 혹은 더 좋은 기록, 더 멋진 외모, 더 멋진 달리기 자세, 이런 것들에 집중한 나머지 진정으로 달리기 하는 걸 즐기지 못하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진짜 달리기를 즐기는데 도움이 된다면 괜찮지만, 문제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과도하게 집착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겁니다. 이건 다른 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은 보면요, 어느덧 사진 자체보다는요, 카메라에 더 몰입을 합니다. 새로 난 카메라, 최신 기술, 그리고 다른 카메라들 간의 비교 같은 것도 해보고, 이것저것 사서 막 바꾸고, 렌즈도 새로 사서 바꿔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그런 도구들이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만, 너무 그쪽 장비에만 집착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 이런 것들보다는 어느 순간 자전거라는 도구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리를 하는 사람들도 요리 자체보다는 요리 도구, 멋진 그릇들,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착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를 타면서 제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내가 자전거를 타는 이유, 그리고 자전거를 하면서 즐겼던 즐거움, 이런 것들이 물론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점점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자전거의 도구, 자전거 자체 혹은 자전거에 들어가는 도구들, 이런 것들, 또 외적인 것들에 집착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성격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도구들에 집착을 하면서 어느 순간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자전거라는 취미가 재미가 없어졌어요. 너무 거기만 하고, 그냥 자전거 관련돼 있는 커뮤니티 들어가도 맨날 장비 얘기만 보고 있고, 할인하는 제품 없나 보고 있고, 중고시장 계속 들락날락 거리고 있고, 계속 그냥 그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오늘 자전거 타면서 어떤 걸 봤지? 어떤 멋있는 풍경을 봤지? 즐거움을 느꼈지?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온통 장비 생각에 자전거 타는 기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만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고, 맨날 숫자만 쳐다보고 있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자전거가 너무 재미가 없어졌어요. 부담스럽고. 특히나 자전거는 또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은 그냥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부담으로 느껴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그만뒀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런 것들 알아보고 구매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게 너무 재밌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집착이라는 거를 깨닫게 되고, 내가 즐기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달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리기를 하면서는 달리기 본연에 집중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미 한번 실패한 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러닝화라든지 뭐 시계라든지 러닝 앱이라든지 뭐 착지법이라든지 호흡법, 주법, 자세, 뭐 훈련 방법, 뭐 옷이라든지 영양제, 보충제, 뭐 에너지제, 뭐 수분 흡수 도와준다는 제품들, 뭐 숙면을 도와준다는 제품들, 뭐 기타 각종 달리기 도와주는 제품들, 이런 것들 물론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제품도 많습니다. 그런 제품들을 절대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저처럼 집착하시는 맛이라는 걸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들에 너무 집중하고 집착을 하시면 할수록 달리기는 오히려 재미가 없어지고 저는 달리기에서 멀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의도적으로 그런 것도 조금 멀어진다기보다는 본연에 집중하려고 조금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앱을 만들 때나 뭐 지금 유튜브 채널 운영할 때도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많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그 실수들을 어떻게 보면 다른 취미생활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달리기에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여러 가지 운동을 해봤지만 달리기는 정말 어떻게든 제가 평생을 하고 싶은 운동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달리기마저 내가 만약에 얘기 드렸던 건 집착을 하게 되고 도구에 집착하고 방법론에 집착을 해서 이걸 만약에 질려버리게 되면 정말 나는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잊어버리려고 하고 달리는 순간 달릴 때 나의 감정 이런 것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제 얘기입니다. 무조건 저처럼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저의 경험을 얘기 드리는 거라서 저랑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달리기 즐기시는 분도 있고 평생 그렇게 즐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마인드 컨트롤이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어느 순간 쑥 하고 장비들만 쳐다보고 하루 종일 신발만 검색하고 있고 하루 종일 워치만 검색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제가 문득문득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고 역시 나는 아직까지 멀었구나. 이런 것들과 집착을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같이 않으신 분들이라면 다행인데 혹시 저 같은 분이 계시다면 한번 저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숙면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수면 자체가 아닌 숙면을 위한 도구들을 찾아 나오고 하고 그런 것들에 집착하는 건 아닌지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자면 달리기에 있어서도 달리기 자체가 아닌 달리기의 외적인 것들과 달리기 위한 도구들, 방법론 이런 것들에 집착하는 건 아닌지 취미생활이라든지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싶네요. 용용이 님께서요. 저는 어제 90분 오후 7시부터 8시 반까지 달리기를 성공했는데 잠이 안 와서 새벽 2시가 다 되도록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을 못 자는 게 참 스트레스였던 밤이었는데 오늘 방송 더 집중해서 들어야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늦게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달리기 효과가 몸에 잘 받는 분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좋은 겁니다. 용용이님 어떻게 보면 좋은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왜냐면 달리기가 저희가 각성 효과가 있거든요. 달리기라면 온몸에 피가 돌고 호르몬 분비도 활성화되고 하면서 우리 두뇌가 굉장히 각성을 합니다. 그래서 두뇌가 어떻게 보면 우리 두뇌가 기능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고효율로 움직이고 좋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용용이님께서는 잠을 못 자서 힘들다라는 생각보다는 와, 내 몸이 이 달리기 바를 잘 받는구나. 어떻게 보면 달리기 바를 잘 받는 몸이구나. 굉장히 좋은 몸이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녁 늦게 달리기를 하셔가지고 못 주무신 건 조금 힘들긴 하시겠지만 잘 활용하시게 되면 내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 혹은 뭐 공부를 해야 될 때 책을 읽어야 될 때 가볍게 나가셔가지고 달리기를 살짝 하고 오셔가지고 샤워 딱 하고 공부하시고 일을 하시고 책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잘 되는 그런 체질입니다. 그래서 복받은 체질이 어떻게 보면 잠을 못 자는 그런 체질이 아니라 굉장히 복받은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좋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 달리기 할 때 이번에 한번 경험해 보셨잖아요. 긴 시간 달렸을 때 효과를.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직장 때문에 저녁에 달려야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라면 달리기 시간을 조금 줄이고 나머지 시간은 뭐 회사에 있을 때 오전 오후에 좀 걷기를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동을 조금 보강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용용이님 좋은 몸입니다. 좋은 몸입니다. 아주 건강한 몸을 타고 나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잘 활용해 보세요. 장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갖다 좀 긍정적으로 활용해 볼까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용용이님 일하시거나 공부하시고 뭘 하실 때도 굉장히 달리기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지훈님께서 인사 주셨고요. 베베니님께서 인사 주셨습니다. 해피러닝님께서도요. 늦잠 잤네요. 좋은 아침입니다 하셨는데 푹 주무셨으면 다행입니다. 좋습니다. 베란다 토끼님께서도요.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 주셨고 용용이님께서요. 제 몸이 좋은 몸이군요. 라고 하셨습니다. 공부하기 전에 러닝하기. 아침 러닝을 좀 더 생활하게 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라면 또 아침 러닝 하시면 오전 시간에 업무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물론 오후에는 처음에 오후에 조금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거고요. 한 달 정도 하시면 오후에 더 피곤할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오전에 달리기를 하시면 오전에 업무를 보실 때 굉장히 일이 잘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이라면 이제 오전에 업무를 보실 때 회의나 이런 쓸데없는 것들은 좀 오후 시간으로 미루고요. 오전에 내가 집중해서 할 그런 일들이 있죠. 정말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고 중요한 일들을 오전에 땡기세요. 달리기 하고 나셔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그날 해야 될 중요한 일을 빨리 쫙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오후에는 이제 좀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후에는 약간 느긋하게 좀 중간에 걷기도 하고 좀 휴식도 취하면서 커피 한 잔도 하고 이러면서 좀 적당하게 휴식을 취해주면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어떤 내 몸에 맞는 생활 패턴과 운동 패턴 그리고 업무라든지 일을 하는 패턴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용용이님 하나하나씩 테스트해 보시고 만들어 나가신다고 생각하시고요. 아침 러닝 해봤는데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또 그러면은 또 용용이에게 맞는 또는 다른 방법들을 또 시간을 두시고 시간을 길게 두시고 하나하나 테스트해 보시면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7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한 번 더 저희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정아리님, 최지수님, 그리고 재가입해 주신 SJ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소중한 후원을 해주신 이근식님, 후하게님, 그리고 용용이님, 지성별아 파파님, 그리고 해피러닝님께서도 계셨던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 얘기를 했나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후원해 주셨는데 모두들 감사드리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얘기 드린 것처럼 이번 후원 금액은 제가 2회 민티런데이 방송 장비 구매가 좀 이제 고가 제품들 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잘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26일에 저희 제2회 민티런 데이가 진행이 되니까요. 한 번 더 이제 공지사항 확인해 보시고 또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소중한 시간에 저희 러닝 라디오 들어주시고요. 또 함께 해주신 민티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티런 러닝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